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 국장 별로 안 좋네요.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올라갈 수 있었는데 결국 트럼프가 또 그런 또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관세를 또 때린다고 난리치니까 오늘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섹터 안 좋습니다. 미국에 31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상관없어요. 하여튼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드러냈고요. 현대차, 기아는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더라. 현대차는 최근에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는데 다시금 관세 리스크가 이제 재점화된 거죠. 한국거래에서 보면은 이날 오전 10시, 11시 정도 보니까 3.9% 정도 빠지더라고요. 21만 3,2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날까지 22만원 선을 돌파했는데 갑자기 거꾸라집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10만원 선 잘 지키다가 거의 3% 가까이 또 빠지는 것 같고요. 26일에 트럼프가 이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완성차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거죠. 자동차는 미국의 대미 수출 1등 품목입니다. 지난 23년 기준 한국은 대미 자동차 수출국 4등이었고 이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 그리고 4월 2일 날 발표될 국가별 상호 관세까지 더해지다 보니 현대차를 비롯해서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더라. 트럼프는 현대차는 관세가 없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산 원재료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국한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완성차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 수입산 비중이 가장 높은데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여전히 관세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네.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하여튼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증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연초부터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하반기부터는 상승 랠리가 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CNBC에 보니까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치방크가 미국 증시가 초여름에 이 바닥에 도달한 뒤에 연말까지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일단은 그 도이치방크의 전략가가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 보니까 트럼프의 이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하반기부터는 반등하게 될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 중반에 약간 저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하고 3분기에는 그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면 정시의 저점은 한 6월쯤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 봐요. 이어서 올해 2분기부터 주식의 매도세가 급격히 발생하면 6월 1일 기점으로 증시가 상승 전환될 것이다 보고 그 이후에는 시장의 모든 손실을 회복하고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의 행진을 이어갈 거라고 강조를 하죠. 또한 S&P 500 지수가 올해 연말까지 한 7,000선을 돌파하게 될 거다 봅니다. 7,000선. 이는 S&P 500 지수가 향후 20% 이상 급등할 수 있음을 이제 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갔으면 좋겠네. 근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볼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있네요. 7조 매도 폭탄, 기관이 2조로 막았는데 코스피는 왜 올랐을까? 코스피 입장에서 올 들어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7조 원 넘는 매도 폭탄을 날렸음에도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기관 투자자의 2조 원대 매수세가 주가를 받친 가운데 다양한 투자자들이 특정 국면에서 시장가 매수와 같은 공격적인 거래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관애들이 포함되지 않은 기타 법인의 자사주 취득 중에 5조 원이 넘는 그 대량 매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올 들어 전날까지 주식을 각각 4조 1,700억, 3조 3,4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2조 4,300억 순매수했고 기관 가운데 연기금이 3조 5,900억 순매수했죠.
3대 수급 주체죠.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합칠 경우 5조 2,800원 순매도가 됩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전날 2643.95로 연초 대비 10.1% 올랐고, 미국 관세 정책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서가지고 27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0.93% 내려서 2619.3을 나타냈어요. 국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에 61,700원에 거래돼서 연초 대비 16% 상승했고, 삼성은 전날 61,200원에 마감을 해서 2.68% 올랐고, 당시에 개인이 2,185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431억, 기관 30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의 올해 거래액 추이처럼 3대 수급 주체 합산 기준 매도액이 매수액보다 많았네요. 통상적으로 매수세가 강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매도세가 강하면 주가는 하락을 하죠. 그런데 증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도와 매수의 시점과 매도자와 매수자의 전략, 주식의 가격대 등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매도세 우위여도 특정 국면에선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자들이 시장가와 매수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자들은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소극적으로 낼 경우죠. 아울러서 유동성이 적은 장세에서는 소량의 매수만으로도 주가가 빠르게 오를 수 있어요. 기관애들이 이제 주가 방어에 나서는 등 수급의 그 변화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 보니까 기타 법인이 올 들어서 5조 2,800억 순 매수한 것도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기타 법인이 뭐냐? 증권, 보험, 연기금 뭐 등등 해서 이 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그 창업 투자 회사 아니면 일반 법인 의미합니다. 기업들의 자사주 지분과 소득 등이 기타 법인의 거래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순자금 유입과 투자 심리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지 주가 상승도 이어질 거라는 거죠. 코스피는 트럼프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축소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고 전일 순매수 전환했던 외국인이 오늘은 순매도로 전환했고 오전에는 현물 1,000억 정도, 선물 3,000계약 이상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네요. 지금 외국 쪽은 어떠냐? 해외를 보니까 중국은 상해지수 0.3%, 심천 종합 0.2% 오르고 홍콩 항생 1.05, 홍콩 H 0.95 오릅니다. 일본 니케이 0.97% 빠지고 대만 1.45% 빠집니다. 중국만 오르네, 홍콩하고. 우리의 삼성전자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61,700원에서 61,800원 정도.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선주는 한 56,550원, 65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빠지는 것 같네요. 오늘 자동차 섹터는 좀 많이 빠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